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리TV의 한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기는 시작했는데요. 이 크리에이트라는 이 말이 참 힘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며칠 동안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면은 뭔가 제가 할 수 있다는 거, 해보고 있다는 거, 그것이 제 마음에 위안이 많이 되었고 또 다른 어떤 자신감으로 또 생활에 여유를 가져오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뭘 얘기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마음과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인생 재활용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이제 이 마음이라면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마음 한 가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또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로 이 마음 하나로 우리가 평가되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마음이 안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웬만한 일도 그냥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마음이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누군가가 못마땅한 상태에서는 그 일에 들어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이 해결되고 난 뒤에 일은 그 다음 일이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정말 그 내 마음 안에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가? 그것은 바로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것, 결핍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마음의 번뇌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마음을 또 다른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되고 싶고 나는 이런 처지가 되고 싶고 이거도 갖고 싶고 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정보를 취하여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10개 중에서 7, 8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7, 8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생각에 안정도 없고 모자라는 그 2, 3개를 가지고 안달을 합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엄청 에너지를 거기다 쏟지요. 근데 거기에는 부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그걸 채워도 또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거지요. 그걸 채워도 만족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는 설정과 기대라고 합니다.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설정과 그리고 그 기대를 자기 자신에게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그런 기대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쓰지요. 그랬을 때 그 설정과 기대라는 동네에는 아무리 채워져도 그 모자라는 2, 3개가 채워지고 나면은 또 다른 동네로 이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는 만족이라는 게 없다는 거지요.
그 만족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가득 찰 만에 발족자라고 합니다. 발이 가득 찬다. 무슨 뜻일까요? 발이 가득 찬다는 말은 뭔가 찾으러 다니지 않고 발이 쉰다는 뜻이라는 거지요. 발이 쉬면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찾아다닙니다. 그 마음 안에서도 여기에 끼우 저기에 끼우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피곤하기만 엄청 피곤하고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7, 8개나 되는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내 마음 안 뭐가 있는지 그거 한번 보자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뭘 생각하느냐. 그걸 채워지고 나면은 그게 만족하지 못한 마음으로 또 다른 행보에 나섭니다. 그것이 되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그 터무니없는 행복이라는 글자를 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진하게 됩니다. 참 허공을 보고 허공에 줄을 메어 놓고 그 줄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게 병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내가 성격이 그래.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감기도 들고 암도 걸리고 배도 아프고 그러듯이 마음의 병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죽하면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여 분석하여 바꿀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그걸 에고이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원죄라고도 말하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그런 병을 안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 데 있어서 환경과 모든 것들이 합세하여 결핍으로 때로는 중독의 성향으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이상한 짓들을 하지요. 뭐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성향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고 그 성향 쪽으로 힘이 뻗치게 되면은 권력과 돈을 이상한 쪽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저 사람 알코올에, 마약에, 섹스에, 일에 중독되어 있구나. 나무 말 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병은 고쳐야 됩니다. 나으면 그만인 거예요. 성격이 그랬다.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는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 물의 물결의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의 충동에 의해서 표시될 뿐인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물의 물결이 일듯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계속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물결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방법이라면은 이제 결과부터 얘기한다면은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그 행동 너머에 이미 그 전에 있는
본성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본성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이해로 습득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안고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깨달음이란 그럼 뭐냐? 그 본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이나 불교 경전에서는 이 본성에 관한 얘기만 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체험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 소리길을, 그 가는 길을 안내할 뿐이지 그 성경도 그 본성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본성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함으로써 몸에 체득이 되고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뀜으로써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고 있었구나 내가. 그 생각이 바뀜으로써 생각이 치유가 됨으로써 바뀌게 됨을 알고 그거로 인하여 몸도 함께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이 앞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몸이 아파서 마음이 우울해진 건지 마음이 계속 우울하고 아프고 정말 누구를 미워하고 재단하고 원망함으로써 몸이 또 따라서 아픈 건지 그거는 분간할 수 없는 일이었고 마음이 본성이 체득이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짐으로써 몸이 그냥 가벼워지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설명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냥 아프던 게 아파지지가 않았어요.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생소경 환자가 정말 예수님께서 손에 이렇게 손을 만져주면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보고 싶느냐 했을 때, 낫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냥 치유해 줍니다. 그랬을 때 그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이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누가 당신을 이렇게 어떻게? 그 누가와 어떻게가 없습니다. 이 본성을 깨달은다는 거는 누가 어떻게가 없고 그냥 나았다는 거예요. 그냥 확인이 될 뿐이고 체험한다는 그 말 하나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 자기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생소경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 지금 당신이 보여. 그거보다 더 큰 치유가 있습니까? 내가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난 지금 당신이 보인다고. 그게 본성을 체험하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바뀝니다. 우리 삶이 뭔가 불안하고 항상 의문이 생기고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그런 생각과 계산 자체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잡고 시비하는 일이 우리 삶을 얼마나 크게 휘젓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 생긴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뭔가 부정적인 시각에서 사물을 대하고 인간관계를 항상 손익의 계산 차원에서 대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구별이 되고 그 계산을 한다고 하지만 항상 당하는 쪽은 내 쪽이라는 거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계산하고 살았건만 당하는 사람은 나고 내가 내 자신만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사랑하라. 저는 누구를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애저녁에 이런 상태에서는 체험을 하지 않고 본성을 체험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이 impossible이라는 거. 불가능이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숙제는 이겁니다. 미워하지만 않으면 사랑은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냥 드리워지고 나가는 거지 어떤 생각으로 하고 행동에서 이건 사랑이고 아니고 그런 차원을 벗어난 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이 마음의 문제는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요소 중에 돈이라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돈은 과연 뭔가? 그 돈은 참 사람의 마음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하는 참 요상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돈을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돈을 많이 갖고 싶지도 않고 그래 이렇게 하는 말을 나는 안 믿습니다. 왜? 돈이라는 거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 재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나 별로 취미 없고 별로 많이 갖고 싶지도 않고 돈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이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상태에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돈에 관한 문제가 생겨서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거에 짓눌려서 인간관계를 망친다든가 또 내 자신을 타겟으로 하여 항상 헐트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세간에 많이 떠도는 얘기 중에 욜로와 파이어족, 욜로족과 파이어족에 대해서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욜로는 you only look once. 한 번밖에 사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면서 살자 하는 소위를 추구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내놓는 구호들이고 삶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FIRE, 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조기 퇴직을 위한 경제적인 독립. 일찍 퇴직하잖아요. 그리고 만년취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욜로족이라는 거.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일까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냥 즐기고 먹고 쾌락을 누리고 하지만 과연 그 쾌락이 맨날 즐겁기만 하고 좋기만 할까요? 불안합니다. 왜? 파이어족으로 준비하는 인생을 살기 싫다는 자기 안에 이미 정해진 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는 해요. 하다는 걸 느껴요. 하지만 뭐가 안 되나?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좀 더 비싼 거, 좀 더 편한 거, 좀 더 감각적인 거 그거에 그냥 현혹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서 마음은 항상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지만 그거에서 벗어나는 일은 참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파이어족의 그 개미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비한다는 거지요. 좀 더 싼 거, 젊었을 때는 싼 옷 입고 2개 가질 거 1개 가지고, 때로는 안 가지도 되는 거는 가지지 않고, 그 돈에 대해서는 왕도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돈은 안 쓰고 덜 쓰고 모으는 것만이 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쓸 거 다 쓰고 필요할 때마다 응답하고, 그런다면은 모으는 거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모으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은 많이 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저축하고 지키느냐, 그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파이어족들은 이제 요즘 같은 그 뭐라고 합니까? 디지털 시대로 옮겨가는, 그냥 팬데믹 이후에 성큼성큼성큼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변화가.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젊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엄청 그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기가 정말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직업도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2개, 3개 그 랩탑 하나를 가지고 직업을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고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머리로 부딪힙니다. 왜? 자기 부모들 세대에서, 지금 그 파이어족들이 밀레니엄 세대들이거든요. 밀레니엄 세대들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들이 어디에다가 돈을 썼던 아무 노후 대책 없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여기 서양 사람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고 즐기고 먹고 즐기고 게으름 부리고, 그래 네 끝이 뭐냐? 거지 생활을 하고 있다.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 생활을 봐왔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저렇게는 이제 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개미로 살자. 지금 그늘 밑에서 노래 부르고 편안하게 사는 그 배짱이들의 노후를 봤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특히 이제 이민을 온 이민자들, 노후를 맞이하는 적어도 50대 이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바로 직결되는 게 그 50대 이후에 그 노년층의 사람들이 밑에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과연 뭔가? 어떤 형태로 된 유산인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지. 줄 게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우리도 살기가 참 빠듯합니다. 왜? 30년 내가 노동하여 벌었지만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축하고 쓸 때 못 쓰고 불편하게 사는 그거보다 노후에 돈이 없어서 겪는 그 고통이 더 크다는 거지요. 그 고통을 미리 감지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없어. 크게 벌어난 돈도 없어. 나이는 들었어요. 영어 못해. 그러니까 뭔가 학습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그냥 포기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뭘. 그러면 잘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얼마 전에 제 65세 된 친구가 저 세상으로 가기는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오래 사는 삶도 있습니다. 뭐 그거야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없지요. 언제 우리가 뭐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그렇지만 하루를 살다가도 정말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영어를 못해서, 난 늙어서 이러고 앉아있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불행한 자라고 낙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 의존해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있지요. 그런 도움은 받아가면서 내가 적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라면 식당에 가서 이제 그릇 씻고 뭐 고된 노동을 못 하는 나이가 된다면은 책은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공부할 수 있는 참고 사항이 이 스마트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동안의 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하여 내 스스로 정말 살아낼 수 있는,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맞춤형 내 생활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펜션을 받고 있어도 제 마음은 지금이라도 저축하는 내 삶을 한번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고, 첫째 나에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자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다른 아이템이 생기고 다른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니까 다른 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이런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내가 젊었을 때 뭔가 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뭘 할 수 있겠네 지금이라도 하는 것을 시작해보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것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편해져야 이 모든 일들이 해결이 납니다. 설령 돈이 있고 벌어도 마음이 안 편해지고 가족들 간의 인간관계, 주위의 친구들과 인간관계가 지금 팬데믹 시기에 아무도 못 만난다고 하지만은 마음의 고향인 친구도 있어야 되고 가족들도 서로 융화되고 함께하는 이런 마음의 오고 감은 있어야 되는, 이럴 때일수록 더 있어야 되는 시기에 뭔가 마음에 끌적지근하고 안 편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이 마음 공부가 먼저라는 거죠. 이 마음 공부가 해결되고 나면 이런 저런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도 참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동안에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 나는 영어를 못해, 늙었어, 돈이 없어, 이런 거가 수용이 되면서 또 다른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 이 영상 유튜브에 제 이메일도 같이 띄우겠습니다. 이런저런 댓글들 달아주시고,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상담과 고민 모임방, 이것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활용해 주시고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